이거 대충 울트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옆에서 보면 울트라 같은데 124만원에 비하면은 얘는 얼마냐? 10만원 10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 김한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레드미 워치 6입니다. 레드미 워치, 샤오미 워치를 찬다고?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샤오미 워치 생각보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동안 저는 애플워치만 찼었습니다. 근데 애플워치를 차면서 항상 느꼈던 건, 이거 좋긴 좋은데 실제로 내가 쓰는 기능보다 기능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배터리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달아? 그래서 내가 어디 출장을 가면 꼭 워치 충전기를 따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뭐 USB로 충전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케이블에 별도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우선 충전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충전을 매일 해야 돼. 한 2, 3일에 한 번이라도 좀 속이 편할 것 같은데 매일 충전을 하려니까 출장 가서 충전할 게 한둘이 아닌데 시계까지 내가 충전하고 있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출장 갈 때는 거의 항상 기계식 시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레드미 워치는 그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4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 한 번 충전하면 한 달을 거의 간다는 얘긴데, 물론 그건 저전력 모드고 일반 모드에서는 12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거의 2주 간다는 얘기죠. 한 번 충전하고 2주 가면 여행 가는 동안에 충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력도 정말 훌륭한지 이건 뜯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IT 초보라서 이렇게 안 열려? 오? 다 종이접기를 통해서 박스를 만들어 넣었네요. 박스에 특별한 장치가 없고 다 종이접기야. 이쪽은 도큐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비닐이 영 별론데? 포장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가격 차이가 느껴지네. 자, 포장을 벗기면 이렇게 됩니다. 충전은 이렇게 마그넷으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으로는 안 되고 이쪽 편으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USB 충전을 하게 된다. 일단 제품 자체를 놓고 보면 나름 예쁜데요? 뭔가 가장자리가 애플워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네모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플워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측면은 약간 울트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혹자는 뭐 애플워치를 너무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애플워치하고 닮긴 했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시계라는 게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잖아요. 삼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는 게 대충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드미 워치를 한번 켜보면요, 자,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애플워치의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용두라든지 여기 있는 전원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플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켰을 때 진동이 꽤 깔끔하게 나오고 있네요. 스캔해서 앱 다운로드. 제가 샤오미 폰을 쓰기도 하지만 아이폰에서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폰에서 되는지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샤오미 폰을 쓰는데 저는 샤오미 폰을 카메라로 써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 워치 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 피트니스가 뜨네요. 그래서 미 피트니스를 통해서 샤오미 워치라든지 샤오미 미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한번 차볼까요? 차는 느낌. 차는 느낌은 평범하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애플 워치처럼 막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화려한 포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딱 찼을 때 느낌은 애플 워치보다 그렇게까지 저렴한 물건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밴드는 좀 저렴해 보여요. 근데 이 워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검정색 알루미늄이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애플 워치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오히려 애플워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찼을 때 느낌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캐너를 작동시켜서 허용. 페어링 딱 떴습니다. 페어링 짠.
일단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와 진짜 애플워치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아몰레드 AMOLE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밝기도 충분하고 그래서 고급스럽게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해상도도 높고요. 게다가 이 표면을 보면 살짝 가장자리 곡선이 있는 것도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이 경도도 상당히 높아서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유리이기도 합니다. 방수 당연히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쓸만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델이 59만 9천 원, 거의 60만 원이거든요. 울트라는 더 비싸요. 울트라 3 같은 경우는 124만 9천 원이에요. 이거 대충 울트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옆에서 보면 울트라 같은데 124만 원에 비하면은 얘는 얼마냐? 10만원, 10만원입니다. 지금 레드미워치 6가 아직 나오기 전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금액이 대충 10만원대라는 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인 거예요. 5분의 1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애플워치로 뭘 하세요? 일단 시계 보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알림 같은 거 보고 수면 추적 같은 것도 하고 심장 박동 추적도 하고 수영할 때 트래킹 되고 달릴 때 트래킹 되고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하루의 보행 거리라든지 보행 스텝 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미국 계열의 GPS, 러시아 계열의 글로나스를 다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서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능까지만 쓰신다면 레드미 워치가 지원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한 일주일째 사용해보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전에는 제가 애플워치만 썼습니다. 이런 것들 썼는데 일단 만듦새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훌륭하죠. 근데 애플워치가 처음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애플워치를 제가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복잡해집니다. 이제 애플워치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헤비 유저라면 정말로 이 워치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애플워치의 이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활용해 가면서 이 애플워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는 이 애플워치의 기능 중에 반이나 제대로 쓸까? 반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용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내 폰 찾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시계 그 자체, 그리고 운동할 때 쓰는 용도, 메모장, 미리 알림, 수면 측정, 심박수 측정, 음성 메모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레드미 워치 6에서도 되는 거죠. 레드미 워치에서 잘 됩니다. 심지어 워치 페이스는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 들면 올라오고 눌러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 사실 스마트워치라고 하면 스마트폰처럼 뭔가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앱스토어에서 뭘 설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 애플워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고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워치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세팅해야 되는 과정이 길고 그리고 업데이트라든지 등등등을 할 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워치를 사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냥 시계만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드미 워치는 앱스토어라는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여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커스터마이즈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마트워치를 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기능들을 다 미리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싱크를 하거나 앱을 설치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박스에서 딱 꺼낼 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레드미 워치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대충 그냥 껴놓고 그다지 불편 없이 잘 수 있었고요. 용두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작성도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비슷한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지금 OLED 디스플레이 밝기도 굉장히 밝고 그리고 사실 애플의 그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 그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다지 크게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됐지 이거보다 얼마나 더 부드러운 걸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동도 잘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내가 폰을 찾아야 되는 경우에 장치 찾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쉽게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급진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거는 애플의 UWB하고는 다릅니다. 애플의 UWB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시계에서 바로 알려주지만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런 기능 대신에 어쨌든 소리가 나게 한다. 블루투스가 닿는 거리 안에서만 소리가 나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폰이 멀리 있을 때 그걸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집 안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는 데는 유용한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강 같은 경우에 건강 서클이 떠서 이 서클에서 내가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무거운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가 오늘 아이스크림 콘 4개에 해당되는 칼로리밖에 안 썼어, 더 써야 돼 칼로리, 안 그러면 살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너 수면을 어떻게 했어? 수면 점수 89점이야 그래서 잠을 잘 때 그냥 자는 것도 아니야. 얕은 수면 얼마나 했는지, 깊은 수면 얼마나 했는지, 렘 수면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 수면이라는 건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렘 수면이라는 수면 단계는 뇌를 다시 워밍업 시켜서 내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렘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뇌 속을 청소하거나 뇌를 정말 쉬게 하는 순간은 깊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5% 정도는 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깊은 수면에 몇 퍼센트 들어갔냐면 15%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들어갔다. 렘 수면 31%, 얕은 수면이 54%. 대부분 얕은 수면으로 잤네. 요거 좀 문제 있다. 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분석도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얕은 수면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뇌 회복과 복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그러면서 스마트 수면 계획을 딱 해줘서 취침 목표, 기상 목표 같은 것들을 정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오늘의 과제, 투두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이런 것들 아기자기하죠. 오늘의 심박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박이 이렇게 요건 우리 PD님인가 보다. 116까지 뛰셨어요? 나는 116까지 뛰지 않는 사람인데, 심박이 보통 저는 58? 61? 진짜 많이 뛰어봐야 90? 이게 심박 자체가 좀 늦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심박이 늦게 뛰는 사람이어서 달리기를 해도 막 그냥 혈압이 막 차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수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보거나 아니면 혈중 산소 포화도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미리 모니터링 할 수도 있었고요. GPS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달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 폰을 들고서 다니면은 의미 없겠죠. 폰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폰은 그냥 놔두고 이 시계만 가지고서 이렇게 쭉 돌아다녀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계 안에 GPS가 있기 때문에. 13만원짜리 시계인데 GPS, 글로나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걷기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달리기를 얼마나 했는지, 심박은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그래서 칼로리 소비는 얼마나 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스포츠워치로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점만 얘기했는데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레드미워치라는 요 장르는 이 애플워치 같은 그런 스마트워치 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워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그냥 플랫폼으로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앱을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걸 설치할지는 이 사용자 그리고 이 앱 개발자들이 알아서 해가는, 그래서 알아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제품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이 레드미 워치라는 제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리 필요한 것들을 제조사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춰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방식이라고는 저는 단정 짓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앱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드미 진영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로 하는 행동의 99%는 다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 면에서 레드미 워치의 가성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몇 가지 분명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폰을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계만 차고서 근처를 달리거나 했을 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걸 그대로 받지는 못한다는 거. 우리나라 버전은 셀룰러가 기본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셀룰러에 직접 접속할 수 없다는 게 한 가지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지만 애플워치가 그래도 애플페이를 지원해 준다는 거. 그래서 워치만 가지고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없이 시계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런 면에서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는 어떤 식으로든 페이먼트를 지원하는데, 근데 레드미 워치는 페이먼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결론 났나요?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살만한가요? 보통은
알림 받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애플워치 울트라 거의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짜리 워치를 차고서 알림만 사용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정말 좋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사실 단순한 알림뿐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워치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이런 센싱들, 심박수 센서라든지 혈중 산소 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스마트워치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애플워치만큼 이 제품이 60만 원이나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애플워치가 더 나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13만 원, 애플워치의 5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가성비에서 그 단점들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용인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치 페이스를 좀 바꿔볼까요? 워치 페이스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피아제 같잖아요. 야, 멋있죠? 이건 좀 너무 귀엽나?